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입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내용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이 수많은 대책,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거의 다 뒤집어 엎어놓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규제들을 다 엎어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나선다는 거는 부동산이 너무나 경착륙을 하고 있다.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규제 완화책을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게 되면 중도금 대출 맡겼던 단지도 시행사 금융사 협의 때는 대출이 가능하고, 새로 바뀐 분양제도의 질문과 답인데요. 분양받은 주택도 전매 기간이 줄어드느냐? 네, 줄어든다. 규제 지역 및 공공택지 여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 제한 기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이 3년이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되게 길거든요. 5년에서 8년 이렇게 되는데, 최대 3년까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건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데, 거기 상관없이 수도권은 3년이고 비수도권은 1년이에요. 그럼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딱 계약하고 3년이면은 그 입주할 때쯤 되면 전매 제한이 풀린 거예요. 그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되겠죠. 평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교가 들어온다고 예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 얼마 전에 분양한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혜를 되게 입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다 보니까 전매 제한도 있고 실거주 의무 기간도 길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10년이나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의무 거주 기간이 5년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 저걸 다 3년으로 다 줄이겠다는 얘기고, 실거주 의무 기간도, 실거주 의무 기간에 대한 거는 법 개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당장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법을 누가 만들었냐면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만들었던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다수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동의를 안 해줄 겁니다. 안 해준다면 내년, 최대 길게 본다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그걸 지나고 났을 때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한다 그러면 실거주 의무기간도 주로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당에서 다수석을 갖고 가야 실거주를 안 해도 되는 주택법을 개정할 수 있으니까 표를 누굴 찍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곳에 표를 찍겠죠. 그래서 요 실거주 의무기간 같은 건 주택법 개정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과거에 중도금 대출이 맡겼던 분양단지들도 시행사하고 금융사가 협의를 하면 대출을 보증해준다. 주택보증공사에서 중도금 대출을 보증해준다. 지방 1주택자가 서울 무순위 청약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데나 서울도 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도. 분양가 9억이 넘는 데들은 원래 특별 공급이 안 나왔는데 분양가 9억이 넘는 것도 특별 공급 물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쭉 보면 거의 다 풀고 있어요. 다 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1주택자인데 청약에 당첨됐다.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올해 말까지인데 팔아야 되느냐.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집값 하락을 이렇게 경착륙을 시켰던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면 일시적 2주택자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청약을 하셨던 분. 그 세력들이 아무래도 빨리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값 하락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팔지 않아도 됩니다. 2월 관련 규칙을 개정해서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 기존 청약 당첨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 그럼 여러분들 이 내용을 다 보시면 지금 집값을 하락을 했던 분이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집을 싸게 내놓을까요? 싸게 팔려고 할까요? 이제 이거 안 팔 새로 청약한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2주택자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야 되겠죠. 내야 되지만 급하게 가격을 급매로 처리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싸게 내놓았던 매물들은 걷어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안 팔겠다, 싸게 안 팔겠다. 어느 적당한 선에서 나도 팔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제가 볼 때 가격 급매로 내놓는 분들, 정급매로 내놓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었겠죠. 일시적 2주택자들. 이분들이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우리도 주택 처분 기한 없애달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주택자나 조건부 청약 하신 분들은
혜택을 주는데 왜 우리는 안 내주냐. 이분들도 이걸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기존 주택을 팔지 않게 되면은 시대세 중과라고 하는 이 8%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니까. 이런 분들이 집값을 만약에 이거 조치를 안 해주게 되면 이런 기관들을 없애주지 않으면 이런 분들이 가격을 더 또 내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거의 다 풀었잖아요. 서울 지역도 강남 3구하고 용산구만 빼놓고 지금 다 풀었고요. 지금 부동산 대책을 보면 15층 제한도 다 풀어버리고 뭐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그 용산 그 정비창 있잖아요. 정비창 거기에 용적률 1300%짜리 건물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처럼 엄청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다면 빨리 싸게 나와 있는 매물들에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일시적 2주택자들도 처분기간, 네, 이거 없앨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1주택자도 지금 없었잖아요. 조건부 청약하는 사람들도 뭐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이거 한다든가. 아니, 그걸 이제 지금 2년으로 또 늘려줬는데 또 그거마저도 다 없애고 안 팔아도 된다. 안 팔아도 입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집을 싸게 내놓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나중에 뭐 양도세 낼 생각하고 하면 그래서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하락시킨 거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한 것은 정부에서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하락률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가 바로 내가 부동산을 매입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